베트남 내 왕조의 푼카쾅과 조선의 이수광은 임진왜란에 막바지인 1597년에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레탄동 황제 시기의 절정에 달했던 내 왕조의 번영과 안정은 1497년 레탄동 황제가 사망한 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1527년에 막당중이 내 황제를 자살하게 만들고 황실을 찬탈하면서 막왕조가 1592년까지 6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1592년 14대 레태통 황제는 찐씨 등의 도움으로 막왕조를 몰아내고 황실은 복원하지만 실권은 북부는 찐씨, 남부는 응우엔씨가 가지게 됩니다. 찬탈당했던 황실을 다시 복원하는 등 내 왕조가 불안했던 시기에 황실에 큰 공헌을 한 푼카쾅은 어떤 사람일까요? (1528년) 하노이 선더이 마을 출신으로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푼카쾅은 29세의 항시의 수석으로 합격하나 막시 왕조의 관직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1580년 레태동 황제 시기에 52세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후 군사, 외교 등의 주요 관직들을 맡게 되며 내 왕조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592년에 내 왕실이 복원되고 안정이 되자 명나라로부터 왕실 복원의 공인을 받기 위하여 1597년 푼카쾅은 조공사절을 꾸려 북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푼카쾅은 뛰어난 외교수단으로 내 왕조의 정통성을 공인받았고 그 후 후보상서까지 역임한 후에 1613년 85세로 사망합니다. 하노이 선더이 마을의 사당에는 1597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신종 만력제 황제가 따로 그려서 선물로 준 푼카쾅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호치민의 푼카쾅 거리는 응우엔티 민카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으로 디엔 푸 거리까지 600m의 도심 거리입니다. 푼카쾅 거리에는 유럽형 고급 주택들이 많으며 쿠웨이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영사관들도 이 거리에 있습니다. 한편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나가는 시기에 조선의 진의사로서 명나라, 북경으로 가게 된 이수광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실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광의 호는 지봉이며 1563년 병조 판서 이희검의 아들로 태어나 16세에 예시에 합격하는 등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불립니다. 이수광은 서울 종로구 낙산 기슭에 지은 작은 초가집, 비만 피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비호당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비호당은 명나라에 세 차례나 사신을 다녀오고 이조 판서라는 고관까지 지낸 이수광이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수광은 1590년 27세 때와 푼카쾅을 만난 1597년 34세 때 그리고 1611년에 48세 때 등 세 차례나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이수광은 1627년에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를 강화도로 모셨고 이조 판서로 재직 중이던 1628년에 65세로 병사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말기인 1597년에 북경의 사신으로 간 34세의 이수광은 숙소인 옥화관에서 69세의 베트남 사신 푼카쾅과 만나게 됩니다. 1597년에 명나라는 신종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으며 개국한 지 200년이 넘은 명나라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을 도우면서 과도한 국력을 소모한 명나라는 그 이후 재정 파탄에 시달리게 됩니다.
퉁카ქვ는 31편의 시를 바치며 신종 황제를 아련했는데 그의 시집인 만수경화 시집의 서문을 이수광이 써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신은 옥화관에서 역사와 문학, 풍속을 이야기하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50일간을 함께 어울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중국어 통역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통역이 마땅치 않자 퉁카ქვ는 직접 붓을 들고 필담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수광은 헤어질 때 퉁카ქვ으로부터 백선양 등 베트남 특산물을 받았으며 그는 소지하고 있던 조선의 필묵을 담례로 주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퉁카ქვ는 베트남 각지의 관리와 유생들에게 리뚜이광, 즉 이수광의 시를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이수광의 시가 베트남 전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은 두 사신의 만남 후 10년이 지난 1607년에 조한벽이라는 진주의 선비를 통해 알려집니다. 1577년 진주의 양반집에서 태어나 과거 공부를 하던 조한벽은 1597년 정유재란의 와중에서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의 가고시마로 끌려갑니다. 그는 포로로 있던 중 한문을 안다는 것이 알려져서 교토의 전설적인 무역상인 스미노쿠라 료이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조한벽은 가고시마에서 동남아를 왕래하는 무역선을 타게 되고 1604년부터 베트남의 호이안 항구를 3차례나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에 하이포라고 불리던 호이안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해오며 1539년에 일본인들이 지은 내원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한벽은 호이안에 가면 3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어느 날 지방장관이 그가 조선인임을 알고 집으로 초대해서 술과 음식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은 이수광의 시가 책 머리에 기술된 시집 한 권을 보여주면서 이곳의 선비들은 이 시들을 배운가 하여 조한벽은 그 시의 일부를 적어왔습니다. 또 그들이 이수광을 아느냐고 물어와 자기는 진주 시골에서 살고 나이도 어려서 모른다고 하자 조선인이 어찌 이수광을 모르냐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1607년 2월에 1418명의 조선인 전쟁포로가 송환되면서 조한벽도 타국 생활 10년 만에 고향 진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수광은 1614년에 3차례에 걸쳐 명나라를 오가며 얻은 견문을 토대로 백과사전식의 지봉유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지봉유설은 총 3435항목 20권씩 책으로 구성되며 천문, 지리, 역사 등 모든 분야의 내용을 망라합니다. 이 책은 조선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의 많은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이수광은 1614년 지봉서에 조한벽 전을 저술하면서 자기와 퉁카ქვ의 여러 인연들과 조한벽의 일대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1009년에 이 왕조를 창건한 리타이 또 황제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쫑 베트남 TV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